개별 단체로서 우리 세계 시민 교육을 또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오신 월드비전의 우리 남상은 팀장님께서 월드비전 사례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월드비전의 남상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서 이한희 과장님께서 KCOC 회원 단체들의 전반적인 좀 세계 시민 교육의 흐름과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다면, 저는 이제 KCOC 회원 단체로서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NGO로서 NGO 중에 하나로서 세계 시민 교육을 월드비전이 그동안 어떠한 배경과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좀 도전 과제들을 여러분과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세계 시민 교육을, 그러니까 월드비전은 2007년에 그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 시민 캠프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월드비전 공모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2010년부터 한 지난 뭐 10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세계 시민 교육을 부여잡고 치열하게 이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진행하면서 좀 한계에 부딪힌 부분들도 있었고,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될 일들도 좀 많이 보여서 그걸 좀 여러분께 좀 허심탄회하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제가 발표한 자료는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개발협력 NGO들이 세계 시민 교육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하는지는 대략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한희 과장님께서도 그 NGO들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어떤 공통적인 모습들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개발협력 시민사회로서 월드비전이 왜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여정을 밟아왔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정을 거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혹은 제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월드비전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월드비전은 그 아동을 중심으로 일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관의 이제 비전 헌장은 월드비전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월드비전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3대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3대 사업이라 함은 첫 번째는 그 변화를 가져오는 개발 사업인데요. 사실 그 영어로 하면 이제 transformational development입니다. 그래서 transformational이 사실은 이제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변혁이라고 사실은 더 좀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트랜스포메이셔널 디벨롭먼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두 번째 사업의 필러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옹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드비전은 아동 단체로서 아동과 관련이 돼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침해들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의무 활동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월드비전이 사실은 에듀포커시를 이제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아동의 빈곤과 불평등을 영속시키는 정책, 제도, 관습,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 아동 및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저희는 이제 에듀포커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때로는 권리의 보유자인 아동이 당사자성을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정부 내의 아동의 권리나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히 아동의 빈곤이나 불평등을 영속시키는 그런 정책이나 법이나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정부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당사자가 그것을 스스로 촉구하기에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아동 청소년들이나 아니면은 시민들과 함께 월드비전이 정부를 향해서 아동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정부들에게 이런 의무들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왜 애드버커시를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 사실은 요 애드버커시의 여러 활동의 영역 중에 세계 시민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애드버커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까, 적절할 것 같아서 이제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월드비전이 애드버커시를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이게 저희의 애드버커시의 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드보커시를 진행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축이 이제 시민 인파워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 인파워먼트에는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들, 그 다음에 인식이 제고된 시민들을 조직하는 활동들이 이 시민 인파워먼트의 축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축은 이제 정책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 변화에 기여하는 활동, 그 다음에 변화된 어떤 정책이나 구조나 시스템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이제 정책 영향력의 요소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화살표를 보시면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조직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제 인파워먼트가 되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정부의 시스템이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활동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애드보커시의 이제 그 방향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은 이 시민 인파워먼트의 축에 하나의 액티비티로 자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애드보커시 활동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의 이제 영역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주로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정부, 특히 이제 저희가 개발 협력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개발 협력의 주요 아젠다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거를 이제 제안하는 활동들을 하고요. 이게 때로는 뭐 KCOC나 코피드와 같은 연대체나 협의체를 통해서 연대를 하면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제안하는 활동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와 협력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나 글로벌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또 그것을 이제 한국 정부에게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네모로 표기된 부분이 이제 시민교육과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교육과 참여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서 제가 애드버커시 그 프레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제고된 인식들이 하나의 조직화된 힘으로 발현돼서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기대 안에서 저희가 이제 시민교육과 이런 시민 참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월드비전이 그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내부의 어떤 그 활동이나 어떤 사업의 틀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걸 보시면은 특히 이제 저희 월드비전이 가지고 있는 비전 헌장에 맞게 이 퍼블릭 인게이지먼트의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성장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이 퍼블릭 인게이지먼트의 프레임워크고요. 이 프레임워크 안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목표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시민들의 인식이 제고되는 거고, 인식이 제고되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행동으로 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세부 목표를 가지고 퍼블릭 인게이지먼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서 월드비전의 어떤 비전과 목적과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어떤 사업의 프레임 안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은 월드비전은 세계 시민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월드비전의 세계 시민 교육은 뭐 앞서서 한 대표님이 뭐 세계 시민 교육의 정의를 소개해 주기도 하셨고 또 이한희 과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빈곤이나 인권이나 평화,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이슈에 관해 배움으로써 지구 마을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을 높이고 지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할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동기관으로서 이 아동이 중심에 있고 이 빈곤이나 어떤 인권의 문제나 평화의 이슈나 기후변화 문제가 특별히 아동에게 어떠한 권리 침해를 일으키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 네, 네, 장표가 좀 깨졌네요. 네, 사실 이제 앞서서 이제 한 대표님이 이제 여러 외부 뭐 전문가들, 외부 관계자들 만나서 이제 개발협력 시민사회가 교육 전문가들의 집단도 아닌데 왜 세계 시민 교육을 할까 이런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으셨다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처음에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할 때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저희는 뭐 유네스코나 아니면 뭐 교육부와 같은 그런 교육 전문 기구도 아니고 어떤 교육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교육 전문 NGO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교육기관과 협력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전문화된 어떤 교육의 틀과 구조를 갖출 수 있을까는 저희 내부에서는 교육 전문가들이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이제 애드보커시 활동가들이지만, 사실은 외부의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이랑 협력해서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들, 그러니까 저희만의 틀을 만드는 과정들을 사실 거쳐서 이런 어떤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저희가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사실은 교육 콘텐츠 자체도 저희 안에 콘텐츠를 개발하는 직원이 있지만 저희는 거의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고 또 각 분야별 주제별 전문가들의 자문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좀 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세계 시민 교육은 크게 이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강순원 교수님이라고 혹시 전 국제이해교육학회 이제 학회장님이기도 하시고 현재 이제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의 이제 이사장님이기도 하신 강순원 교수님께서 이제 글로벌 시민 교육의 어떤 모형을 사실 또 제시해 주기도 하셨고 그걸 저희가 좀 참고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저희 월드비전의 어떤 정체성에 맞게 저희가 좀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기술, 실천과 행동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마련한 모든 교육 콘텐츠 안에 이 4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지를 좀 검증하는 절차를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이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런 우리 지구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어떤 현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왜 이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현상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은 사실은 이제 그런 지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좀 사고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좀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양이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의사소통을 하되 좀 협력하고 또 부딪히는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좀 건설적인 대안적인 토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갈지를 좀 그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좀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가치와 태도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감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식을 함양하고 어떤 지식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그 타인의 아픔에 이제 공감하는 능력들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어떤 지식이나 스펙으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감하는 능력,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능력, 다양한 의견들을
좀 포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한희 과장님께서도 강조해 주셨지만 어떻게 하면은 세계 시민 교육을 받는 학습자 내지는 세계 시민 교육을 접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내가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실천부터 할 수 있을까를 좀 동기부여가 되고 그걸 작은 실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희는 그동안 세계 시민 교육을 좀 고민해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2007년에 7년부터 청소년 캠프를 진행을 해 왔는데요. 사실 이걸 좀 본격화하자라는 기관의 그 결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08년에 5호 팀을 인제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애드보커시 팀을 인제 신설을 해서 그 안에서 인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인제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 시민 교육을 좀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좀 확산해 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서 전략을 마련을 했고요. 전략을 마련하면서 좀 교재를 학교 교사들이랑 같이 교재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 교재를 마련을 해서 이걸 가지고 2010년부터 인제 전국에 저희 인제 그 지역 본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본부에 사실은 전담 인력을 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파일럿을 좀 실시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인제 저희 같은 인제 NGO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사 결정이었죠. 네. 그러니까 인력을 이제 투입을 하고 그만큼의 예산과 자원을 인제 투입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네,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세계 시민 교육을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많은 NGO들도 인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사실은 코이카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사실 교육기관이랑 좀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희 내부에 좀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기관과 협력하되 강사들을 양성을 해서 교육기관으로 학교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인제 파견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제 공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상 이제 정부와의 협력이 인제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서울시 교육청을 필두로 해서 인제 전국의 주요 시도교육청이랑 인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좀 서울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교원 직무 연수를 인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2010년에 세계 시민 교육의 좀 확산 방향을 고민했을 때는 '강사 파견 교육을 하는 거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건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 시스템 안에서 가장 좀 그 의미 있게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하려면 교사들이 세계 시민 교육을 잘 접하고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잘 내재화하면 그것을 뭐 초등학교가 됐든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이걸 잘 내재화해서 본인의 커리큘럼과 본인의 교과 과목에 융합을 되면 이게 보다 좀 지속 가능한 세계 시민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직무 연수를 인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좀 확산기였어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확산기에 돌입하면서 좀 교육부랑 MOU도 좀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월드비전이 사실은 교육기관에 강사를 파견할 때 교육기관에서 저희한테 뭐 강사비를 주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유료로 교육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지 않고 순전히 저희가 교육 기부를 통해서 사업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교육부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교육 기부 사업으로 좀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이 인제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 기부를 하듯이 저희도 좀 세계 시민 교육을 가지고 교육 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좀 진행을 하자라고 인제 결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좀 학교랑 본격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나서 5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번 지난 5 년을 돌아보자.'라고 생각이 좀 내부적인 어떤 그런 좀 성찰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제 효과성 연구도 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좀 더 동기부여돼서 학교 현장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좀 내실 있게 의미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사례 공모전도 저희가 좀 진행해서 좀 이게 교사들 간의 상호 학습이나 좀 정보 공유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저희가 막 계속 확산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안에 예산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요청한다고 저희가 다 그 교육의 수요들을 다 사실은 응답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좀 확산하는 데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좀 SDG가 출범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SDG가 MDG와는 다르게 이런 어떤 시민사회의 참여, 오너십을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세계 시민 교육을 이 SDG의 시대에 SDG와 주제와 연결하면서 개발협력 시민사회로서 세계 시민교육의 역할을 좀 재정립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좀 학교로 강사를 이제 파견하는 사업 대신 온라인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고민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되게 트리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강사 파견 교육은 다 중단을 했고요. 접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고 교사들이 그 온라인 콘텐츠를 가지고 본인의 교과목이나 본인의 수업 시간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원 직무 연수를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 대신에 저희가 원격 교원 연수 2학점 과정을 개설을 해서 교사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지금 이렇게 좀 세계 시민 교육이 변화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뭐 어떤 성과가 있었나 사실 그거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좀 성과보다는 좀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고민이 더 많고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는 도전 과제들이 저는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질문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뒤에 토론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 좀 간략하게 좀 고민을 좀 나눠드리자면 첫 번째는 SDG나 이런 코로나 시대, 특히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지금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위드 코로나와 우리는 이제 같이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 개발협력 시민사회 세계 시민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인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SDG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이제 시민사회가 SDG는 무엇이고, SDG 안에 어떤 주제들이 포함이 돼 있고, 이런 걸 교육 컨텐츠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MDG의 달성 이행에 어떤 책임과 의무, 정치적인 책임과 의무는 이제 정부들에게 있었다면 SDG는 이제 전혀 다른 사실은 양상을 띠고 있고 SDG의 달성에 어떤 오너십은 사실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연대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SDG가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 개발협력의 아젠다와 그다음에 이 시민들 사이에서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자 이제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교육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교육 전문가들이 아닌데 왜 교육을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계속 세계시민 교육을 고민할수록 시민사회는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민사회 운동의 기제로서 세계시민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제 세계 시민 교육보다는 민주 시민 교육이 정책적으로 좀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 시민 교육이랑 세계 시민 교육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이런 좀 고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제가 잘은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사실 세계시민교육도 민주시민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시민참여나 애드보커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민주시민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데 이게 서로 어떻게 서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내지는 이게 하나로 좀 뭔가 합쳐질 수 있을까? 통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최근에 제가 좀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세계 시민 교육이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 목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 안에 지난 1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계 시민 교육이 뭔가 그 시민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특히 이제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고민하는 것은 연대, 협력, 내지는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인데 사실은 우리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걸 풀어내기에는 그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학교 밖 세계 시민 교육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를 저는 요즘 상상을 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공교육을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 학교 밖에서는 가능한 것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실 세계 시민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거는 뭐 공공기관이나 학계나 시민사회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한 대표님께서 코이카만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부도 있고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공공기관이나 학계나 시민사회가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협력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교육을 지속하려면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필요할까? 이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앞서서도 두 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뭔가 정부의 어떤 그랜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 기관을 후원해 주시는 회원들이 주시는 후원금으로 운영이 돼서 그 예산의 일부를 떼어서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후원자들에게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도 저희한테는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만 사실 지금 던져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들을 오늘 시간 같이 패널 분들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좀 대안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